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은 또 항상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좀 밝게 인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그대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반등세가 강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등세가 강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잘 나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P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또 이게 한국 주식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한 달 동안 올려놨었던 그 지수폭을 다 끌어내리는 굉장히 또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식할 맛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또 이번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어떠한 내용이냐? 쏟아져 나오는 악재,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즉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히려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저번 주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포트 조정을 하시고 다가오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조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니나 다를까 약 7거래일 만에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빼버리는 상당히 강력한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딱 도달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저는 또 너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번 주, 저저번 주,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는지,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강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완전하게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또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이러한 시각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어떠한 흐름으로 또 이제 제가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제가 왜 저번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같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악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반도체 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호재들이 나오다가 최근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시장이 또 상당히 조정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로 또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잦아들 때 시장이 또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악재로 좀 평가를 받는지 걱정해야 될 만한 악재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란에 테러를 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이란이 중동 전쟁을 더 확전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고, 뭐 계속해서 뭐 이제 뒤로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양상들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이제 대놓고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테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본토 타격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직접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이제 또 촉발시키는 그런 이제 이 촉매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동 전쟁이 이렇게 또 확전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유가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플로우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확전이 될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정말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할지도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끌고 올지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뭐 확신을 하는 것은 금물이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플로우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다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100달러를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감산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공급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멕시코발 뭐 이슈들 뭐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추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온다라기보다는 공급이 제한되는 측면 쪽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올라가야지 제대로 또 가격이 찐반등하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상승폭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10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15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100달러는 뭐 그렇게 이제 넘기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최근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수출 지표가 또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죠.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미국 경제도 워낙에 튼튼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경제가 좀 올라오고 있는 혹은 튼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최근에 워낙에 경제가 튼튼하니까 금리나 뭐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고 국면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안 좋았다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반등세에 들어섰나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또 시장의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뭐 중국이 지금 완전하게 경기 회복세로 들어섰느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섣부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건데 경기 회복세로 또 제대로 들어서려면 중국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또 경제가 튼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저는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가가 뭐 100달러 이상을 뚫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뭐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 즉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전체적인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또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도 튼튼하고 뭐 고용 지표도 튼튼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미국이 소비를 또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소비 위주의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결국엔 또 이제 CPI가 상당히 높게 나와버렸죠, 이번에. 상당히 이제 3.5%라는 높은 수치로 나왔고 물론 이번에 PPI가 또 이제 살짝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고용 지표나 혹은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악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양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고용지표가 튼튼하게 나오고 경제는 튼튼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은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웬만하면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시장이 원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 건데 경제 지표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튼튼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도하는 이러한 모험수는 던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이미 2022년, 2023년에 욕을 워낙에 많이 먹었어요.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이 물가가 내려가는 것,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에 아마 최대한 집중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이 그냥 시장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무언가 살짝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그냥 뭐 결정짓는 이러한 발언 없이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느냐 혹은 완만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이 원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나와주는데 물가는 좀 내려가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완만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굉장히 또 우르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이 순식간에 하락하는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사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계속해서 겪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최근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시장이 상승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상승했었던 부분은 완전하게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자리를 잡으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하 하겠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지금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네,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하겠구나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이제 또 연준 쪽에서 땡기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이러한 그림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의 시장 양상은 완전하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겪었었던 그림과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장과 연준이 줄다리기를 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면서 물가가 높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용지표가 튼튼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 이제 이 워낙에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원자재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우려감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우려감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즉 이러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 만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제가 슬슬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뭐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리라든지 그러면서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이제 촉발시킬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원자재도 저는 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나 금 가격 올라가는 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이제 뭐 AI 산업 발전에 따른 이러한 이제 산업의 요소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뭐 경제가 완전히 튼튼해지면서 원자재의 전체적인 수요가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의 하락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를 좀 반영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2750선에서 2770선 요 구간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때 리스크 관리를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이때 시장에는 저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주도주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더 가느냐 혹은 떨어지느냐 분기점에 위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너무 고점에 있으니까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서 슬슬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포트 조정의 시기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시장이 어떻게 또 이제 하락이 나왔느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나 혹은 대형주들이 버텨주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그래도 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올려놨었던 거를 7거래일 만에 다 빼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즉 하락 나올 만한 종목들은 이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제약바이오 혹은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종목들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쪽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상승 나온 종목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수가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건 그 상승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담아간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올 만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저저번 주까지는 종목들이 너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이 너무 다 고점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접근하기 싫은데 웬만하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장 그림을 봤더니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싸졌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 시장 한 달 동안의 흐름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막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 부근에서 더 이상 뚫지 못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었고 리스크가 생겨나버린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기대감에서 우려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당연하게도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해놓으셨던 분들은 이제는 매수해야 될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포트 정리 마저 다 끝내놓고 포트 다 비워놓은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매매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서 이번 주 매매를 진행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악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늦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기대감으로 끌어올려줬으니까 그대로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올라갔었던 것들이 그대로 다 하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질질질질 새지 않고 순식간에 또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거 우려감이 생기면서 그대로 다 끌어내린 건데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반등 또한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순환을 돌 준비를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매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또 돌리셔야 되는데 사실 여전히 여러분들은 2차전지 종목들에 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특정 종목군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러니까 한 3월 말 정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던 때부터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렸던 때부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왔는지, 이 급락장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챙겨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4월 장,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새롭게 순환이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서 아, 이런 식으로 김영일 전문가가 매매를 했으니까 한번 나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해서 매매한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과정에서 매매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4월 달까지 김영일 전문가가 이렇게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가장 집중을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로보스타였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요때 구간부터 해가지고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실었었던 종목이었어요. 비중을 한 40% 정도까지 실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고, 사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반도체 위주의, 반도체가 우세한 그러한 장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리스크는 슬슬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하게 그냥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을 좀 공략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로보스타가 저점에서 상당히 물량을 잘 만들어 가더라라는 부분을 파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물량 들어갔었던 것까지 확인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려주는 구간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로보스타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한 그러한 이제 이 구간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후가 중요하겠죠. 로보스타가 매도가 되었었던 구간이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기 시작했었던 그 구간과 겹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로보스타를 매도했기 때문에 포트가 비었습니다. 포트가 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수익을 챙겼었던 종목이 HB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어요. HB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HB테크놀로지를 또 왜 잡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 넘어가서 HB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게 되면 HB테크놀로지를 제가 이제 언제 매수를 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요 구간. 잠깐 또 밑에 배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HB테크놀로지를 3월 26일 날에 매매를 했었죠. 그러면은 HB테크놀로지를 짧게 당겨서 보게 되면 이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물량 대비하면 상당히 적은 물량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을 보지 않고 이 바닥 구간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HB테크놀로지는 저점 구간에서 무언가 강력하게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줬네 라는 부분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그러면 제가 이 구간에 왜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미 시장은 무언가 고점에서 막히면서 올라갈 듯 말 듯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구간이에요. 제약바이오도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무언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저는 그 종목들은 리스크가 생겨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무언가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HB 테크놀로지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매도 직접 진행을 했고 제가 저번 주 남이따 시간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가져왔었던 것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구간에 HB 테크놀로지를 접근을 했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HB 테크놀로지를 접근을 했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수급입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급의 그림이 아주 잘 나타나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 구간에서 무언가 2,400원에서 2,500원, 2,600원 구간에 이 매물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해주는 그림이 이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줬어? 너 의지가 있구나. 무언가 올라갈 만한 힘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의 힘을 받아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최근 시장에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림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제 매매 95%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큰 틀에서는 분명하게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HB 테크놀로지 수익을 챙겼죠. 그 다음에 접근을 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DI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DI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왔는가?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DIC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무언가 고점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구간에 위치해 있을 때 DIC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같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주는, 수급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 구간 대비해서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축적했구나.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DIC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어때요? 저점에서 힘을 강력하게 모아갔으니까 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당연하게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3월 말에 수익 매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들을 보게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보게 되면 TMC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요거는 딱 요 날에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요때 보게 되면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이 음봉 떴었던 요 날 있죠? 예, 요 날에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또 양봉 나올 때 매도를 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MC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들어갔었던 물량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보고서 이 정도의 물량이 들어갔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TMC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짧게 한 5% 정도의 수익을 챙긴 종목으로 4월 달을 시작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이전 구간이죠. 이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바닥에서 물량 들어가지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혹시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바통을 이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기가비스라는 종목이었죠. 기가비스도 마찬가지 그림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가능하실 겁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물량이 계속해서 쭉 조용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량이 쭉 조용하다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수급은 의미 있는 수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수급을 봤을 때 이 수급은 살아있는 수급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눌림 구간에 진입을 했던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 구간에서도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약 한 7%에서 8%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또 남이따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피부 미용,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잘 봐야 되는 섹터군, 종목군에 속한다라는 부분을 또 최근에 또 상당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었죠. 그죠? 보게 되면 제이시스 메디칼이 최근에 쭉 조용했었습니다. 최근에 쭉 조용하다가 강력한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 보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싹 다 삼켜주는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절대 의미가 없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결국 무언가 저점에서 종목이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관심을 받고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었고, 최근에 피부 미용 기기 쪽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구간에 있습니다. 즉 올해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원택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쭉쭉쭉 이 주가가 반응을 해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눈에 띄는 바닥에서 좋은 수급이 들어가 주니까 좋은 수급에 의거해서 진입했고 상승으로 매도를 한 종목이었다라는 점. 보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주도했었던 종목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확보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냐? 바로 어제 매도한 K엔솔이라는 종목이에요.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한 3번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3번 정도 매수를 했고 계속해서 이 눌림 구간마다 쭉쭉쭉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자, 제가 최초에 진입을 했었던 구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구간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한 거였겠죠. 그런데 참 바로 또 상승이 나와주면 좋은데 K엔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그냥 손절 처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K엔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전에 가장 강력하게 매매가 되었었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장 강하게 매매가 되었었던 구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진입했었던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의 물량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저점 구간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점 구간 위에 있는 매물을 우리는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급보다 강력한 매물대가 이 구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는 이 수급보다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들어온 이 수급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리기 위한,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매매의 형태고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K엔솔이 어떠한 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액침 냉각, 엔비디아발 이슈다라고 하면 K엔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2차, 3차 매수를 이 눌림 구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결론적으로 약 한 12% 정도의 수익으로 매도가 되었던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3월 한 중순 말부터 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알테오진이나 HLB 그룹주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결국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저점에서 모양 갖춰 나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약 한 3월 중순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림이었다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포트가 완전히 비었어요. 최근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잘 챙겨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트가 다 비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트가 다 비어버렸잖아요. 포트가 다 비어버린 상황에서 이 시장이 눌려버렸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들도 같이 눌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또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제가 안내드렸었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포트 정리가 덜 되신 분들, 안 되신 분들, 리스크 관리가 분명하게 또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여전히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분명하게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러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갖고 계시는 알테오젠도 최근에 내용이 워낙에 또 좋았다 보니까 20만 원대에 들어가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종목을 건드리셔야 된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순환이 나올 거고요.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종목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순환이 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순환이 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순환이 돌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갖고 계신데 나는 2차전지 지금 바닥 잡았으니까 그래도 추가 매수 한번 할래. 이미 비중 40, 50%, 60, 70%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에코프로든 혹은 양극재 관련된 종목도 2차전지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 비중을 얼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라고 하면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비중을 여기에다 너무 크게 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로 우리가 이 선순환 좀 굴려주면 되니까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 나가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제가 매수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매수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결국 이 조정이 나온 수급들을 새롭게 받아줄 종목군들이 출현을 할 거니까 그 강한 종목들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종목들은 뭐다? 결국 제가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시장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챙겼었던 그러한 종목들,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급락장에서 지금 최근에 손실 없이 수익으로 다 빠져나왔느냐?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를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급락했었던 이러한 시장보다는 상황이 낮겠지만
당장에 좋은 호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방을 제한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상방을 제한하고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강력하게 힘을 받아주는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라고 예로 들게요. 포스코홀딩스를 예로 든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 K엔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눈에 들어온 수급이 있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온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그 외에 HB 테크놀로지든 아니면은 기가비스든 여러 가지 다른 종목군들이든 결국 힘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저는 터치를 하고 건드리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이미 비중을 한 40%, 50%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차피 지금 포스코홀딩스 나는 다 걸었고 계속 매매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타이밍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국 올라올 종목이 있다라고 한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다른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눈에 띄는 좋은 수급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힘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흔들릴 거지 시장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의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담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지지받는 구간들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 지지받는 구간에서 이제 바닥 왔겠지? 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누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2차전지 업황은 물론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매수를 이 쌍바닥, 3바닥, 4바닥 잡는 구간에 한번 배팅 해볼 만한데 라고 해가지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저가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확실하게 기다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종목들이 또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결국에는 전선주들 계속 같이 돌아버리니까 전선주들 지금 수급 흐름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급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다 주도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원전선, 그 다음에 가온전선 이러한 종목들 수급 흐름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시장을 이겨낼 만큼의 수급이 다 들어가줘요. 그러니까는 그냥 시장을 이겨내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에 힘을 받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지금 연준하고 시장이 막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수익을 챙기고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시장을 거스르는 종목들,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이 그냥 흐름에 편승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을 챙기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강조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악재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PPI는 괜찮게 나와줬어요. PPI는 괜찮게 나와줬고 PPI가 괜찮게 나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도 조정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풀려 나온 수급들이 새롭게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받아준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니까 이제는 매수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종목 혹은 그냥 좋다더라 하는 종목을 막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현재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힘이 있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무시하고 이겨내고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종목분들을 골라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최근에 강조드렸던 뭐 피부미용,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원텍 같은 혹은 뭐 전선 관련주들 혹은 뭐 최근에 뭐 수익을 챙긴 뭐 K엔솔 같은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공통되는 키워드는 요겁니다. 제가 올해에 필연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다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딱 이 두 가지예요, 사실. 수급과 성장. 수급을 확인하고 이 종목이 올해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장담컨대 올해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수급 잘 살아있는가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이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전선, 수급 잘 들어갔죠? 키워드 AI, 피부 미용기기, 수급 잘 들어갔죠? 성장 키워드 뭐예요? 올해 실적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다 제가 최근에 접근하는 종목들은 수급과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완전하게 우선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시장 하락하든 말든 다 수익 챙기고 포트 완전히 다 비워버린 겁니다. 수익 이번 주에 챙길 거 다 챙겨버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매수 또 편하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저번 주부터 리스크 관리를 다 하셨고 오히려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가오는 다음 주가 오히려 기대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리스크 관리가 안 되셨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일단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신의 한 수,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방까지 금요일 날에 또 연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신의 한 수에서는 또 못다하는 조금 더 이제 날것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신의 한 수 그리고 공방 연속적으로 또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이제 종목을 좀 잘 잡는 디테일한 방법들을 한번 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또 저는 셔츠 한 장 입고 왔는데 뭐 셔츠 한 장 뭐 입어도 춥지 않고 선선하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한번 또 나들이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그 순환 속에서 과연 또 어떠한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말 동안의 전략 잘 꾸려가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